여보세요? 네, 네, 상무님. 네, 요거, 제가 보내드린 표 좀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요거 보시면 얘가 오토바이 보험하고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운전자 보험은 네, 비용 담보를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오토바이에 가입되어 있는 이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오토바이 보험은 민사적인 거를 대신해주는 보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발생하던 아니면 다른 차를 박았을 때 네, 금전적으로 대행을 해야 되는 거를 보험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량의 수리비를 물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친 사람의 그 치료비를 대신 내준다든지 요거를 대신해 주는 게 오토바이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대신해 주는 거고 네, 운전자 보험은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는 과정에서 12대 중과실 중에 음주 무면허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배달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빈번하게 위반하는 게 있어요. 횡단보도 신호 위반, 인도주행, 역주행, 중앙선 침범, 또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이 배달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쨌든 주택가잖아요, 대부분. 네, 거기에서 어린아이들하고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형사건이 돼요. 또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위반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이게 형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쨌든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될 것도 물어주는 거 플러스 내가 교통사고 나는 과정에서 그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건으로 전환이 돼요. 네, 그러면 형사 합의도 다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또 그 법규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벌금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예를 들어 많이 다쳐서 내가 재판을 해서 처벌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한 것도 또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도 필요할 거고 요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 나오는 거 전액 다 보험회사가 내주는 거고 네, 형사 합의금 나오는 것도 전액 보험회사가 내주는 거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변호사 비용도 보험회사가 내주는 거 요게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내 몸 다치는 게 지금 보험 들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신체 사고를 안 넣었으니까 네, 운전자 보험에 내 몸 다치는 거에 대한 것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만 넣는다고 해도 최소 금액으로 넣어도 아까 제가 보내드린 표에 보면 뭐 70만 원, 뭐 다 합치면은 1,500만 원 넣는데도 70만 원 들어가고 어저께 뭐 3천, 5천 넣으면 한 100만 원 돈 들어가니까 사실 1년에 그 돈이면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보장 그러니까 범위 부분은 어떤가요? 그 신체만 봤을 때는 내 몸 다치는 거에 대한 보장이 운전자 보험에 있는 거 아니면 오토바이 보험에 있는 거요? 두 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 같은 이용했을 때, 둘 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네, 오토바이에다 넣는 자기 신체 사고는 정액형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염좌 진단을 받았다, 골절 진단을 받았다 하면 그 진단에 맞는 보험금을 그냥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일을 못한 거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는 거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냥 내가 어떤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건데, 오토바이에 넣는 자기 신체 사고는 단점이 내가 단독 사고거나 아니면 내가 가해자면서 내가 다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앞차를 박으면서 내가 다친다든지 요 네, 경우에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거나 쌍방이면 상대 측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 넣는 내 몸 다치는 거에 대한 보장은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쌍방이든 단독 사고든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다가 내가 다치면 그냥 보장을 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따지면은 차이는 좀 있죠. 운전자 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떠한 경우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면 보장을 해주는 거고 오토바이에다가 자기 신체 사고 특약을 넣는 거는 운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단독 사고거나 아니면 내가 100% 가해자면서 내가 다치는 경우 보상을 받는 거죠.
이게 제가 가입을 이게 하잖아요. 네, 밑에 거 그거 혹시 가입하고 뒤에 네. 혹시 뭐 보험료가 부담된다거나 이럴 때 조정 가능하죠. 조정 가능하죠? 네, 혹시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가입이 지금 이미 돼 있잖아요. 만약에 오토바이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죠. 말고 그 자동차 보험 아, 만약에 네네네. 그거에서 만약 무보험 같은 게 가입이 안 돼 있다면은 네. 추가적으로 그게 가입이 가능할까요 혹시 그게? 나중에 특약으로? 어 지금 아버지가 가입되어 네. 있으신 아, 보험 같은 거. 차에다가 넣는 거? 네, 네네네. 차에다 넣는 거 언제든지 가능해요. 이게 원래 보험 가입하고 나서 추가적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 보험 네, 같은 거? 다 가능하고요. 자차 가입하는 것만 제한을 둬요. 차량의 경우, 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왜 이렇게 자차 안 들고 자동차 몰고 다니시다가 네, 단독 사고나 뭐 이런 게 났는데 네.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그때 뒤늦게 이제 자차 보험 이제 들어놓고 이제 약간 뭐 보험 사기처럼 이렇게 차 보험 아, 그러고 사고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받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 보니까 아, 가입할 당시에 자차를 넣지 않으면 중간에 자차 추가가 안 돼요. 대부분 보험사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건강보험도 이게 추가로 나중에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입이. 네. 건강보험도 빼는 건 가능한데 넣는 건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네. 중간에 넣는 것도 가능해요.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아, 질병은 가입 후에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상해는 나이에 따른 위험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서 중간에 뭐 담보 추가하는 게 더러 가능한 상품들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제가 지금 가입하려는 그거 보험이 지금 어떻게 괜찮은가요? 보상 부분에서는? 액수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설계해 드린 게 네,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플랜으로 설계를 해 드린 건데 네. 우리나라 30개 넘는 보험사 중에 오토바이 라이더를 위한 보험 상품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오더리들 입장에선 사실 감사한 거죠. 예전에는 아예 보험 상품 자체가 그냥 없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레저로 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업무적으로도 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품을 만들어 줬는데 네. 다른 보험사들은 이게 손해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만드는 거죠, 그냥. 굳이 이거 뭐, 그러면은 네, 그동안에 오토바이 타시던 분들은 뭐 다치면은 다 자기 비용으로 그쵸. 실비도 안 된다고 네, 들었는데. 실비보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정말 옛날 뭐 종신보험 상품에서 사망보험금 나가는 막 이런 정도 아니면 네. 보험 상품에서 보상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 뭐야 상무님도 기존에 여러 뭐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품의 약관에 그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이륜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되게끔 들어가 있어요. 모든 보험 상품에. 아무래도 안 그래도 어제인가 오늘 네. 다시 서명을 했어요. 그게 날라와가지고. 음, 그래서 오토바이 그거 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네. 보상 안 된다고 이제 배서하라고. 아, 기존 보험이 DB에 가입돼 있으신가 보다. 뭐 이렇게 있는데 DB에서 날라왔더라고요. 아, 네네. 오토바이 DBA의 기존 가입자분들은 내가 오토바이를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내가 가입돼 있는 모든 보험에 이륜차 부담보로 전환하라고 연락이 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전에는 뭐 우리가 어디 뭐 제주도나 뭐 이런 데 가면 스쿠터 같은 것도 막 빌려 타고 관광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회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아무리 오토바이가 보상 안 된다 하더라도 일회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요.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줘요. 근데 그 기준을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내 명의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느냐로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상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명의로 오토바이를 소유를 해버리니까 보험사에서 네, 다른 사람으로 네, 보험을
포함해가지고 보험을 이렇게 가입한 다음에 그 네. 오토바이를 제가 타다가 다치면은 실비보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긴 한데, 뭐, 되냐, 안 되냐, OX로 물으시면, 그렇게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직업적으로 이제 타게 되잖아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경로로 탔는지. 근데 내가, 퀵이나 뭐 이런 업무를 해.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누가 봐도 뻔하지 않을까요? 사고 난 오토바이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이렇게 레저용 오토바이가 아니라 배달용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니까 금방 티가 나겠죠? 아이고,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아버지가, 네. 만약에 유상 종합을 가입을 했다. 가입할 때, 아, 다른 사람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네,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포함됐을 때, 네. 그렇게 하면은, 보험 가격이 원래 좀 더 저렴해지나요? 아버님 요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버님 요율로 해서 가족 한정 운전으로 놓고 하면은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도 있어요. 아버님 거 정보 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아버님 기준으로 제가 설계해서 그럼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그냥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아, 내년에 그냥 네. 내년에 이제 이 상태로 갱신하시면 네, 첫 해 보험료가 130%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갱신하실 때에는 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에서 한 40% 정도 DC 된다고 무사고로 갱신하실 경우 네. 그 정도로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만약에 한 200만 원 보험료 냈다. 네. 그러면 내년 보험료는 한 100만 원 초반대? 그 정도로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플랜 그걸로 네. 가입을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네. 이거 모바일 청약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